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을 담는 습관, 행복 습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 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출간되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후 영향력 있는 세계 주요 언론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과 건강, 행복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으며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이클 이스터는 미국 네바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직접 극한 환경에 뛰어들어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그 내용을 글로 풀어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 저자의 책 편안함의 습격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의 편안함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 정말 더 나아졌는가? 마이클 이스터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 기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오래 삽니다.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기술 발전 덕분에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며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나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세상은 분명 더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약이나 의료기계에 의존하며 제한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침마다 약을 챙기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진다고 느낀 적은 몸은 분명 살아있는데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과연 현대인의 삶은 정말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함의 역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편안함과 편리함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늘 진보시키지만은 않았다. 점점 과도하게 편안하고 풍족함이 넘치는 환경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지난날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인류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다. 맞습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은 축복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지나치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깊은 경험을 빼앗아갑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기술입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까지 만들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 며칠을 투자해야 했던 일을 몇 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직접 고민하고 내 손으로 만들며 얻었던 성취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머리 싸매고 글 한 편을 완성했을 때, 땀 흘리며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그 과정 속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성취와 성장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모든 게 편해졌는데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전처럼 뿌듯하거나 충만한 느낌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자연 속의 경험이 주는 치유. 책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선을 따라 야영지로 향했다. 서쪽에서 날아온 연기가 태양을 가리면서 젓갈색 음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밀려들었다. 마음은 더 고요해졌고 몸은 더 쓸모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 부산스럽기만 한 현대 생활의 주파수보다 몇 배 높은 야생의 리듬 속에 나는 어느새 동조되어 있었다. 현대인의 삶은 늘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뉴스와 예능, 어딜 가든 나를 부르는 휴대폰 알림, 그리고 눈만 돌리면 따라오는 온갖 정보들. 우리는 늘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용하고 단순한 것에서 더 큰 위로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자극적인 프로그램보다 숲속의 새소리나 잔잔한 강물 소리, 혹은 누군가 차분히 책을 읽어주는 순간에 더 마음이 풀리곤 하죠. 자연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온전히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짜 치유일지 모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했던 적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위험과 스트레스, 그리고 성장.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착륙하기가 좀 빡빡한 곳이에요. 꽉 잡으세요. 돌풍이 기체를 뒤쪽으로 밀어붙인다.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비행기를 타고 수백 미터 상공을 시속 160km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다니. 조금 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니. 그것은 분명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종류가 달랐다. 그것은 해방시키는 스트레스였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긴장감,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두려움, 혹은 평소보다 조금 길게 산책을 했을 때 다리에 오는 묵직한 피로감. 이런 것들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기보다는 끝내고 나면 오히려 활력과 성취감을 안겨주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바로 그것이 해방시키는 스트레스, 즉 우리를 성장시키는 불편함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빼앗긴 우리의 시간. 책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에 넘겨주고 있는 11시간 6분의 주의력은 공짜가 아니다. 이 시간은 모두 집중 모드 상태에서 소비된다. 결국 주의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친다.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 보내시나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같이 둘러앉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 뇌와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스치듯 보면서도 사실 뇌는 늘 집중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휴대폰을 열고 영상을 보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 사이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을 확인하다 보면 문득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기계들이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들기 전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신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작은 선택이 하루 전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초가공 식품과 건강의 위기. 책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어디서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값싼 항불안제와도 같다. 신경 안정제가 그렇듯이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스트레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약을 한 알 더 삼키거나 정크푸드를 더 먹어줘야 한다. 부작용, 체중 증가, 심장병, 당뇨, 우울증, 끝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음식에 관한 한 그 어떤 과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처럼 과자를 집어들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는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주지만 다시 허전함과 피로가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늦은 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괜히 허전해서 과자를 뜯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속은 더부룩하고 다음날 몸은 무겁습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음식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원래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자를 튀겨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으로 만들고 버터와 치즈, 소스를 더해 칼로리를 폭탄처럼 늘려버립니다. 결국 감자는 더 이상 감자가 아니고 그저 복식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쉽고 빠른 음식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무심코 집어드는 그 음식들이 조용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전받지 않는 우리의 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지루해지면 앉아서 쉰다. 아니면 시원한 음료나 정수기 물을 마신다. 또는 스마트폰의 노래를 바꾼다. 정해진 시간, 거리, 세트와 반복 횟수가 끝나면 사우나에 들어가 앉는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위해 애쓰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편안한 세상은 위대하다. 하지만 편안함으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의 사람들은 매일이 생존이었습니다. 걷고, 뛰고, 무언가를 들어 올려야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피곤하면 앉고, 지루하면 스마트폰을 켜고, 힘들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몸은 점점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분명 고마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몸은 도전받을 기회를 잃고 결국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면역 체계와 지나친 청결.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균하고 소독합니다. 그런데도 더 자주 아프고 부러지고 쓰러집니다. 면역 체계가 실제로 무엇이 해롭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체의 면역 체계는 엉클어지고 말 것입니다. 음식 알러지는 가장 위생적인 국가들의 시민들 사이에서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청결을 최고의 가치처럼 여깁니다. 손소독제를 수시로 뿌리고 집안 곳곳을 살균제로 닦고 음식도 철저하게 가공 처리된 것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그 결과 우리의 면역 체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결국 땅콩 같은 것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위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흙밭에서 뛰놀고 강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조금은 지저분했지만 그 경험이 사실은 우리 면역을 지켜주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안함의 습격 속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편안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편안함은 무엇일까요? 분명 편안함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편안함은 우리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작은 불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굳이 계단을 오르고 자연을 찾아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리한 가공식품 대신 조금 더 손이 가는 음식을 고르고 때로는 낯선 도전에 뛰어드는 등의 불편한 말입니다. 이 작은 불편들은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며 우리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중에서 작은 불편 하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더 젊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습관이었습니다.